지금까지 20회에 걸쳐 컴퓨터를 잘 하기 위한 두 가지 목표, 즉 마우스 다루기와 파일 및 폴더 다루기에 대한 접근을 컴퓨터 사용 용도에 맞추어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마우스 다루기가 서툴거나 파일이나 폴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지난 강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며, 지금부터는 액티브 시니어가 되기 위한 새로운 방향에서의 접근 방법으로 컴퓨터 공부를 함께 할까 합니다. 그리고 제목을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파워포인트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액티브 시니어란 무슨 뜻인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액티브 시니어란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50에서 60대를 일컫거나 55세 이상의 실버 세대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젊게 사는 70에서 80대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은 외모나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고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특성에 따라 새로운 소비자 그룹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 경제 활동을 계속하는 시니어 세대를 말하며, 건강에서 외모로부터 창업과 같은 경제활동, 취미생활은 물론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나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액티브 시니어는 기존 시니어에 비해서 표에서 보듯이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시니어가 수동적이고 보수적이라고 하면 액티브 시니어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입니다. 경제력은 액티브 시니어가 기존 시니어에 비해 높은 편이며,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비교적 높은 편이며, 노년에 대한 인식이 기존 시니어는 인생의 황혼기라고 이렇게 여겼다면은 액티브 시니어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시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기존 시니어는 본인이 노년층에 속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액티브 시니어는 실제보다 본인의 나이가 5년에서 10년은 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니어가 검소한 소비 경향을 가지고 있다면, 액티브 시니어는 검소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합리적인 소비생활, 즉 쓸 때는 쓴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시니어가 거의 무취미로 노년을 보내고 있다면, 액티브 시니어는 다양한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도 자녀 세대에 의존하는 기존 시니어에 비해 액티브 시니어는 스스로 본인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자산이 있다면, 기존 시니어가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액티브 시니어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 사용하는 등, 물론 전부 다 누구에게나 적용되지는 않다 하더라도 액티브란 말 그대로 활동적인 시니어를 우리는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특이사항을 짚고 넘어간다면 소위 시니어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등장입니다. 유튜브란 말은 잘 아시겠고, 시니어란 말도 아시고, 크리에이터는 원래는 이제 그 창조하는 사람들, 이렇게 창의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시니어 유튜브 크리에이터란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란 유튜브에 동영상을 만들어 올려서
이를 바탕으로 수익까지 창출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젊은 층의 전유물로만, 에만 해당됐던 젊은 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이 위치에 액티브 시니어들이 가세하면서 이들 그룹을 특히 시니어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물론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웬만한 컴퓨터 실력에 영상 편집 기능까지 익혀서 유튜브를 통해 취미생활과 나아가서 경제활동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와 컴퓨터의 상관관계를 보면 아직도 남들은 물론 본인 스스로도 자기를 컴맹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여기서 컴맹이란 컴퓨터에서 잘 모르는 사람을 뜻하죠. 고작해야 인터넷 서핑 정도를 잘하는 노년층, 즉 자기 스스로가 실버 서퍼라고 부르는 이런 그룹도 있습니다. 컴퓨터로 다른 거는 안 하고 인터넷 들여다보는 거, 드라마라든지 뉴스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이렇게 인터넷만 의존해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분들을 일컬어 실버 서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층 더 나가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취미나 문화, 경제활동 등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혹시 컴맹까지는 아니더라도 실버 서퍼에 해당되지는 않으신가요? 어차피 한평생 살다가 가는 거, 기왕이면 액티브 시니어로 제2 인생을 살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서 파워포인트를 택한 이유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프로그램이기도 하면서 쉽고 재미있고 또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파워포인트 기초에서부터 도형 편집과 애니메이션을 익히고 난 후 파워포인트 응용에 이르기까지의 이 과정을 익히고 난 후 굳이 유튜브로 수익 창출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컴퓨터로 인해 소외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 제가 장담합니다. 아니, 오히려 컴퓨터를 잘한다는 말을 주위로부터 들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어서 파워포인트 기초 과정에서는 프로그램을 열고 닫는 데서부터 텍스트나 워드 아트, 도형이나 스마트 아트, 사진과 그림, 동영상과 오디오 등을 삽입하는 요령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바탕화면에 그 아이콘이 없을 경우 이를 찾아서 이제 프로그램을 여셔야 되는데요. 컴퓨터 좌측 하단의 윈도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컴퓨터 화면이죠. 좌측 하단에 이 윈도우 아이콘이 있습니다. 윈도우 아이콘을 찾아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쭉 프로그램 리스트들이 쭉 나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찾아서 클릭하여 실행을 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파일 탐색기에서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즈,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오피스 16, 2016년도 오피스 2016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폴더 이름이 오피스 16으로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연도의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폴더의 제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폴더들을 열고 창 우측에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찾아 클릭하여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만드시는 김에 이 프로그램을 여시는 김에 이 해당 프로그램 우측 마우스 메뉴에서 보내기 및 데스크탑 바탕화면의 아이콘 설정을 선택하시면 나중에 다시 파일 탐색기를 찾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를 찾아서 프로그램 파일 폴더를 열고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폴더를 열고 그 밑에 있는 오피스 16 폴더를 열면은 우측에 이렇게 여러가지 프로그램과 파일 폴더들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P자로 시작되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클릭하여 시행을 하면 됩니다. 파워포인트 기초과정의 목차에서 알아차린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든 과정이 입력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입력이라고 하면은 삽입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를 입력하고자 할 때 워드나 엑셀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화면 위에 직접 입력이 가능한데 파워포인트 화면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직접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입력이라면 주로 이제 타이핑, 키보드 타이핑을 얘기를 하는데, 즉 직접 입력 방식이 아닌 삽입 입력 방식으로 모든 개체가 화면에 의해 자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텍스트든 도형이든 모든 개체가 화면에서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글씨는 텍스트는 움직여지지 않는데 도형은 움직일 수가 있죠. 이 도형 위에 입력된 텍스트 역시 도형과 함께 따라서 이동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텍스트를 삽입하려면 그 텍스트의 배경이 될 개체가 필요합니다. 직접 삽입을 입력해서 삽입을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의 배경이 될 개체가 필요합니다. 이 개체가 곧 텍스트 박스나 또는 도형 또는 워드와트 같은 이 도형을 배경으로 해서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화면 위에 직접 입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텍스트 삽입 요령은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제일 보편적인 방법은 삽입, 인서트, 삽입 메뉴에서 텍스트 박스를 선택한 후 파워포인트에 드래그를 해서 적당한 크기의 텍스트 박스를 만든 후 그 안 또는 위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 텍스트 박스는 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투명하기 때문에 텍스트 박스를 치고 나서 완료된 상태에서는 박스는 보이지 않고 텍스트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텍스트를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 텍스트 삽입의 또 다른 방법으로는 파워포인트 화면 위에 먼저 도형을 삽입한 후 그 위에 텍스트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쉐입, 도형이죠. 삽입의 도형. 이렇게 도형 위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텍스트가 그 투명한 그 바탕 배경 그 화면에 비해서 배경에 비해서 도형이 있으면 도형에 색을 집어넣음으로써 지금처럼 그 텍스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할 수가 있겠죠. 이때 도형의 형태는 이 도형의 모양 그 메뉴를 누르면 여러 가지 형태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사각형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도형을 선택하여 삽입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박스에 입력한 텍스트 화면입니다. 텍스트 편집은 보통 홈 메뉴에서 하게 되는데 아마 워드나 엑셀을 해보신 분들은
이 편집 도구들이, 지금 보시는 편집 도구들이 눈에 익으실 것입니다. 즉 글자 크기를 숫자로 조정한다든지, 글자의 색상을 바꾼다든지, 텍스트가 지금 한쪽 좌우로 왼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래서 텍스트의 좌우 균형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은 텍스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텍스트 박스에 색상을 입힌다든지 하는 과정들입니다. 텍스트와 유사하지만 많이 다른 텍스트로 워드 아트가 있습니다. 텍스트라고 하기보다는 텍스트 도형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삽입 메뉴에서 워드 아트를 선택하면 여러가지 형태의 텍스트 도형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된 형태는 파워포인트에 일정한 크기로 삽입되어 그 위에 직접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강의 화면에 맨 위에 워드 아트라고 써놨죠. 워드 아트, 그리고 영어로 또 워드 아트 이렇게 써놨는데, 이 텍스트는 워드 아트를 입력한 것입니다. 워드 아트 메뉴를 선택해서 그 위에 워드 아트라고 타자를 쳐서 입력한 그런 형태입니다. 반면에 지금 이 네이비 컬러의 박스 위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들은 일반 텍스트를 입력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텍스트를 삽입하는 요령을 이해하시고 익힘으로써 워드나 엑셀 프로그램에서는 할 수 없는, 그리고 포토샵 같은 어려운 프로그램 없이도 그래픽을 이용한 여러가지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파워포인트 화면 위에 텍스트를 삽입하는 요령을 실현시켜 보여드리겠습니다. 텍스트를 삽입하는 요령은 텍스트 박스 또는 도형 위에 텍스트를 입력해서 삽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워포인트 메뉴 중에서 Insert 또는 삽입을 선택하시고 텍스트 박스를 이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파워포인트 화면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텍스트 박스를 만들 수가 있죠. 텍스트 박스 자체는 하나의 도형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박스 또는 도형 위에 텍스트를 바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나다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입력이 됐습니다. 위에 그 도형과 조금 다른 것은 이 가나다가 흰색이기 때문에 회색 바탕에 잘 튀어나질 않기 때문에 잘 튀어나기 위해서 제가 임의적으로 이 박스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텍스트 박스를 삽입을 해도 되고, 이미 박스를 도형을 하나 설정을 했으면 그 위에 바로 텍스트를 입력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도형 위에 바로 이렇게 텍스트 박스가 또 하나 추가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에는 도형이 없이 그냥 텍스트 박스 위에 가나다를 입력을 한 상태입니다. 위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 도형을 만들고 그 위에 텍스트 박스를 삽입시켜 보겠습니다. 삽입, Insert, Shape, 도형, 사각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위와 같은 크기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 드래그를 해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색깔도 위와 통일하기 위해서 쉐이프 필에서 진한 네이비 컬러, 곤색이죠, 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 물론 가나다를 바로 입력을 해도 됩니다만은, 텍스트를 입력을 해도 됩니다만은, 이 위에 텍스트 박스를 하나 또 삽입을 하겠습니다. 텍스트 박스를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위와 똑같이 만들 수 있었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제가 이 도형을 Shift와 컨트롤 키로 동시에 누르면서 복제를 하겠습니다. 복제를 해놓고 이번에는 이 텍스트 박스를 지정을 하고, 지정을 할 때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정하셔도 되고요. 텍스트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요 이 포인트들 있죠. 포인트에를 해당 부분, 그 포인트에 연결되어 있는 외곽선을 누르면 이렇게 사방 화살표가 보입니다. 이 사방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은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 놓고 글자 크기 숫자로 표시가 되죠. 현재 18이라는 사이즈인데 위에서 메뉴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사이즈를 선택하면은 점점 사이즈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크기대로 사이즈를 적절히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24로 또는 32, 위랑 똑같이 하면 32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넘칠 경우에는 이 텍스트 박스 좌우 길이를 조금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위와 같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지금 만든 거를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복제를 해서 옆에다 갖다 놨습니다. 이번에는 글자 색상입니다. 글자를 지정을 하고 글자 전체를 드래그를 해서 지정을 해도 되고, 이 글자 텍스트 박스 외곽선을 지정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색깔을 바꾸는 메뉴가 여기 있죠. 도구가 있죠. 여기서 빨간색 그걸 선택하시면은 위와 동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색상을 입혔고요. 또 이 도형을 글자 색상을 입힌 그런 텍스트를 또 한번 복제를 해서 우측에다 넣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나다가 한쪽으로 왼쪽으로 좀 치우쳐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가운데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그 좌우 균형을 맞추는 건데, 현재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게 보이죠? 요거는 중앙, 요거는 뒤. 자, 이거를 중앙으로 보이겠습니다. 지금 왔죠? 요거는 뒤로 가는 겁니다. 왼쪽, 중앙, 오른쪽. 이 부분은 한가운데인데 무시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요 앞에 있는 세 가지만 가지고 작업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중앙은 요거, 왼쪽, 오른쪽, 중앙. 중앙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도형을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 버튼을 누르면서 드래그를 하면서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텍스트 박스에 배경색을 넣을 수가 있죠. 쉐이프 필 도형 채우기입니다. 노란색으로 하면은 위와 똑같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보시다시피 지금 만드신 거는 도형 위에 텍스트 박스를 또 만들었어요. 지금 그 과정을 보여드린 건데, 이번엔 도형에 직접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인설트 도형을 여기다 삽입을 했어요. 색깔도 같이 네이비 컬러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형 위에는 또 다시 텍스트 박스를 입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맨 끝에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박스를 특히 강조하고 싶은 이런 색상이나 이런 걸로 강조하고 싶을 때는 예외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여기다가 가나다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자체가 한가운데로 지금 자리 잡혀 있죠.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좌우 동령 균형을 맞출 필요도 없고, 여기서 글자 크기가 마음에 안 조금 작다 그러면 바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색상을 집어넣겠다, 색상을 집어넣으시면 되니까요. 배경화면은 지금 텍스트 박스가 없고 배경화면은 자체가 도형이 되겠죠. 쉐이프필을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워드 아트를 입력하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삽입 워드 아트.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면 곧바로 이렇게 워드 아트가
삽입이 됐죠. 이 안에 원하시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 워드 아트 자체도 이미 하나의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에 가나다 이건 다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텍스트에 비해서 가나다는 특별히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글씨체를 약간 도형 모양이 나게끔, 입체감이 나게끔 이렇게 만든 그런 것들을 워드 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텍스트 입력된 거를 어디다 갖다 놓을 수가 있죠. 이 위에 갖다 놔서 배경화면에 다른 도형 위에 그냥 튀어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는 텍스트를 삽입하는 것이 도형이나 이런 텍스트 박스나 또는 워드 아트나, 텍스트 박스나 워드 아트는 하나의 도형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도형 위에 직접 또는 또 다른 텍스트 박스를 만들어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